외국인 여자친구랑 사귀어봐서 실제로 자 뭐가 좋았냐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가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이야기 해드릴 거는 이제 외국인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자 그러면은 뭐가 좋았냐. 1편에서는 제가 이제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면은 과연 이 언어가 늘까라는 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이번 2편에서는 나라별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았을 때 뭐가 좋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 저는 느꼈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각 나라의 이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. 뭐 굉장히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.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언어 하나 정도는 익혀두면은 굉장히 또 유용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언어만 외우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외국인 여자친구랑 사귀게 된다면은 좀 더 좋은 부분이 그 나라를 조금 더 딥하게, 아주 딥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인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. 이 일본에서 이제 젓가락과 젓가락이 이렇게 마주하면은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요거는 장례식장에서만 고인의 이제 유골을 다 이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젓가락과 젓가락으로 옮기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젓가락으로 뭔가를 이렇게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縁起が悪い,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일본인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다가 알게 된 거라서 사실 제가 그걸 모르고 만약 비즈니스에서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, 굉장히 신뢰되는 행위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.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이제 식사 예절 중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맛있는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반찬 같은 거를 자기가 이제 먹던 젓가락이랑 이런 게 상관없이 약간 이렇게 덜어줄 때가 있잖아요. 가족이니까.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 토리바시라 해가지고 음식을 옮길 때 쓰는 젓가락을 따로 씁니다. 그런 거가 약간 좀 위생이랑 청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르고 만약에 이제 제가 먹던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해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다라는 것. 그리고 또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도 일본어에도 한국어처럼 존경어랑 이제 겸영어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100%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아무래도 그런 존경어라든지 또는 겸양어를 이렇게 쓰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이제 구분하는 외국인은 좀 많이 없지 않나.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본 사람도 약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고 제가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면접 이제 하려고 하는데 라는 거를 약간 좀 예행 연습으로 이제 면접을 봤었을 때 요런 부분에서는 요렇게 쓰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다 라는 그런 거를 좀 알려주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그 나라마다의 약간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판타지를 이룰 수 있다. 이 뭔 개소리야! 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다 넘어가서 세 번째는 여행할 때 굉장히 좋다. 자, 이거는 약간 첫 번째 이야기랑도 조금 첫 번째 이야기랑 조금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언어 하나 정도를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? 여행을 갈 때 굉장히 불편함이 없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서 이제 일본어를 뭐 하지는 못하지만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를 이제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도 있고 이제 한국인을 차라리 아예 점원으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. 그 여행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오사카랑 도쿄는 조금 질린다. 조금 그런 대도시랑은 좀 다른 약간 지방도시. 일본의 그런 로컬 지역에 여행을 가보고 싶다 라고 해서
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언어적인 면이라든지 어디를 가야 되면 될지 몰라가지고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정말 좋았던 게,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뭐 여행을 많이 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간다고 해도 거의 근교? 약간 근처에 있는 데만 가지 그렇게 멀리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을 때 좋았던 점은,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랑은 좀 성격이 달라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, 아니면 2달에 한 번, 또는 기념일 때 여행을 가면은 좀 유명한 데 있죠. 한국 사람들은 좀 잘 안 갈 것 같은 데를 데려가 줍니다. 그런 정보도 그 친구가 다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, 예전에도 여행을 좀 많이 했던 친구라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솔직히 한국에 여행 갈 때도 서울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저보다 서울에 대해서 더 잘 알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일본의 지방 도시에 이제 안 가볼 만한 곳을 그 친구 덕분에 갈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,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좀 좋았던 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생각해봐도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갈 만한 그런 아타미라든지, 또는 뭐 나가노에 지명 이름은 나가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, 정확한 지명은 거기 이제 뭐 스키를 타면서 뭐 눈을 보면서 약간 이제 노천 온천을 할 수 있는 데라든지, 또는 뭐 토치기 같은 데 이제 가면은, 토치기 같은 경우도 약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. 그런데도 막 좀 가볼 만한 스폿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 친구가 굉장히 또 자세하게 알고 있고 조사를 해주니까 굉장히 편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나라별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이런 점이 참 좋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을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 여자친구랑 사귀어보고 이런 점은 제가 이야기했던 거 외에 좋았다 라고 하는 점이 혹시 있으시면은 이 코멘트란에 한번 달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